저는 원래 전공은 산업 디자인이었어요. 산업 디자인이었는데 제가 졸업할 당시 이 코로나만큼 무섭다는 IMF가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취업이 굉장히 힘들었던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인테리어 쪽 분야에 굉장히 관심이 있어서 그쪽으로 이제 진로를 좀 결정하고 싶었는데 그게 힘들어서 이제 학원 강사도 하다가 우연한 계기로 제가 네일에 입문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네일에 입문을 하고 보니 진짜 너무 딴 세상이 펼쳐진 거죠. 똑같이 이제 미술을 전공해서 미술을 시작했지만 또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이제 미술을 하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그리고 또 고객들이 만족하시고 하시는 순간부터 아마 제 만족감도 굉장히 커져서 그게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은 뷰티를 시작하게 된 이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호주에서 제가 외국에서 비즈니스를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예, 물론 이제 한국에서 제가 일을 할 때 물론 저희 비즈니스를 하긴 했지만 그것을 외국에서 한다? 라는 거는 전혀 생각지 못했고,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정말 되게 너무나 기적 같은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는 이제 시드니 쪽에서 이제 그 시드니의 가장 이제 번화한 CBD 라인에서 큰 샵에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그 샵이 점점 커지면서 제가 직원 매니징도 하고 손님 관리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아무래도 거기에서 이제 좀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좀 역량, 어떤 시스템 같은 거를 배우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열심히 일을 하다가 임신을 하게 돼서 제가 잠깐 어떻게 보면 육아휴직을 하게 되게 됐는데, 육아휴직을 하다 보니까 또 나중에 제 이제 이 커리어가 또 잃어가는 거에 대한 염려, 그리고 또 뭐랄까 다시 일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아이를 키우고 난 다음에 제가 복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샵인샵을 시작으로 이렇게 정말 좋은 찬스들이 몇 번을 거치면서 어떻게 보면 제가 호주에서의 어떻게 진짜 외국에서의 첫 저의 온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이제 생기게 됐죠. 제가 이 네일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 네일과 속눈썹을 다 초창기에 시작을 했어요. 또 이제 일본에서 건너온 또 아이래쉬 익스텐션이라는 게 또 이제 한국에서 이제 붐을 타게 되면서 또 거기서 처음으로 아이래쉬 익스텐션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게 벌써 거의 10년이 넘은 시간이거든요. 이제 코비드 이후로 굉장히 시스템이라든가 고객 스타일, 고객 니즈가 많이 변화가 되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따라가는 어떤 시스템을 찾거나 어떤 스타일을 찾거나 이런 것들이 조금 굉장히 좀 제가 여태껏 일했던 것보다 좀 다른 어떤 시각으로 달았던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걸 찾는 게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네, 열심히 이제 서치를 하면서 한국이랑 이제 제가 아는 한국에 있는 지인들이라든가 한국에 있는 서플라이어라든가 아니면은 주변의 어떤 이제 커뮤니티를 통한 이제 알게 된 테크니션들을 이제 통해서 이제 꾸준히 이제 좀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았고요. 그리고 또 결과적으로 또 손님들도 만족도가 높으셨기 때문에 굉장히 좀 뿌듯하고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죠. 푸심을 잃지 않고 그 다음에 열심히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서비스를 해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이 직업에 굉장히 자부심이 커요. 그래서 그 자부심을 잃지 않고 그 자부심에 맞게 제가 이제 테크니션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역량을 보여드리는 게 아무래도 고객분들한테 좀 많이 다가가지 않았나. 그리고 최대한 손님들의 어떤 기본적인 것들, 건강한 것들, 그러니까 내추럴 속눈썹이 손상되지 않는다라든가 내추럴 옷 네일이 손상되지 않는다라든가 어떤 이제 바디 컨디션을 조금 더 원활하게 유지할 수 있게 그렇게 좀 도와드렸던 부분들이 손님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하셨고 또 믿어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원래는
원래 아로마 에센셜 오일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사용하고 있는데 우연찮은 계기에 이제 도테라 에센셜 오일을 만나게 돼요. 도테라 에센셜 오일을 만나고 나니까 오일 에센셜 오일에도 이제 그 등급이 있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쓰고 있는 오일이 등급이, 저는 손님들한테 좋고자 써드렸는데 생각보다 등급이 낮은 오일이었구나. 그러면 아무래도 좋은 등급의 오일을 써드리면 손님들이 더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오일을, 이제 도테라 오일을 선택해서 손님들한테 사용해 드리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 오일을 이제 접목을 해서 아무래도 이제 손님들 중에는 뭐 공황장애가 있으시다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피로한 상태로 오신다거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그거에 맞는 오일들을 처방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알게 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사용해 드린다든가, 아니면 이제 문제성 이제 손발톱 같은 경우에도 사용해 드릴 수 있는 오일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손님들 중에는 그 인위적인,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약품 치료 같은 거를 좀 안 좋아하시거나 조금 거부하시는 경향이 있는 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천연의 100%의 오일을 사용하다 보니까 좀 더 안심되는 부분이 있으시고, 그리고 또 우선은 치료도 가능하지만 뭐랄까 향기도 너무 좋고 또 효과도 굉장히 확실하기 때문에 손님들이 어떻게 보면 신뢰도가, 저희 비즈니스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또 색다르다고 생각하시고 좀 더 제가 내추럴한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는 게 굉장히 만족도가 높으시죠. 아무래도 이제 제가 이 에센셜 오일에 대해서 흥미도가 더 높아지면서 이제 공부를 따로 하고 이제 자격증도 이제 제가 취득을 하게 됐어요. 아무래도 제가 더 자세히 알아야 손님들한테 조금 더 정확한 처방을 해드릴 수 있고 또 사용을 해드릴 수 있고, 제가 일적인 면에서 접목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진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됐는데, 아무래도 제가 주로 하게 된 일이 있으니 이제 이것을 너무 훅 한쪽을 빼기가 어려워서 조금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제가 이제 일을 조금씩 점차 늘려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한 70% 정도는 제가 이제 하는 일, 제가 원래 하던 직업, 이 뷰티 쪽의 직업에 이제 최대한 포커스를 맞추고, 나머지 30%는 이 오일을 너무 무한한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오일에 대한 어떤 공부라든가 아니면은 이 오일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DIY 클래스라든가 소규모 이제 그런 클래스를 열어서 같이 공유하고 또 만들고 이런 작업들을 하기 때문에 또 나머지 30%는 이제 이 오일 쪽을 좀 빌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금씩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가치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해요. 가치 있는 사람, 가치 있는 것들. 그러니까 모든 제가 하는 일에 저는 제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일이 됐든 저는 조금 가치 있는 어떤 의미를 남기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뭐 제가 손님들에게나 주변 사람들한테나 좀 가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는 마음, 그 다음에 제가 하는 일이 누군가에겐 또 가치 있는 하루를 또 만들어주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으로 이제 일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이 시드니에 이제 가족이, 저희 부모님이 계시진 않고요. 저희 신랑이랑 이제 저랑 이제 우연하게 오게 되면서 여태까지 살면서 이제 아이까지 생겨서 제가 이제 세 식구가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 집 이제 조금 꼬맹이 아이는 그렇게 큰 힘을 준다기보다 제가 이 일을 열심히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원동력이 되기는 하죠. 아무래도 모든 부모들이 그렇듯이 자식을 위해서는 내가 더 나아지고 싶고 발전하고 싶고, 그게 물질적이 됐든 아니면 정신적이 됐든 굉장히 좀 더 좋은 부모가 되고 싶잖아요. 그래서 저도 제 아이가 저를 자랑스러워하고 제가 하는 일을 굉장히 조금 좋아해주고, 저희 아이는 나중에 뭐가 될래? 라고 하면은 저랑 똑같은 일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모든 부모들이 그렇지만 이 아이가 뭐 변호사나 이런 걸 했으면 좋겠지만, 또 그렇다고
네, 정말 원하면 좋은 직업이니까. 그래서 이 아이는 저에게 이제 이 일을 열심히 하고 또 좀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되게끔 이제 만들어주는 원동력이고요. 저희 이제 신랑 같은 경우는 그래도 또 정신적으로나 아니면은 좀 조그만 물질적인 거라든가, 그 다음에 또 제가 이제 그 티칭을 이제 클래스를 열어서 티칭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프레젠테이션 같은 것들을 이제 연습을 할 때 또 잘 들어주고 또 그거에 대한 피드백도 잘 해주고 또 더 나은 방향을 조금 제공해주는 역할을 해서 아주 굉장히 네, 든든하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조금 이제 옛날 사람이다 보니 SNS를 활용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막 후다다다닥 하던데 저는 아무래도 그게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떤 정기적인 세미나라든가 이런 걸 가질 때 그 세미나에도 뭐 SNS 활용법이라든가 뭐 마케팅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보면은 편집 기술 같은 것도 또 이제 정기적으로 좀 교육을 받으면, 세미나를 통해서 교육을 받으면 제가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으로서 또 좀 더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해외에서 취업을 이제 많이들 원하시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아무래도 이제 기본적인 실력은 갖추셔야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기본이 중요하기 때문에 실력을 잘 갖추시면 굉장히 좋으실 것 같고요. 근데 또 IELTS 익스텐션 같은 경우는 한 가지가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될 게, 한국에서만 저도 일을 하다가 처음 이제 호주에 왔을 때 외국 분들의 그런 눈썹 모발 상태가 다른 거에 대해서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원래 너무 자연스럽게 잘하던 그런 저의 어떤 그 기술이 외국 분들한테는 그게 잘 적용이 않을 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사람마다 모발이 다르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가진 분들한테 또 조언을 얻으면 굉장히 좋을 실질적으로 굉장히 도움을 얻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외국에서 나와서 일을 하시려면 또 중요한 거는 외국어겠죠. 네, 어디를 가시든 네, 그 나라의 언어를 정말 자유롭게 구사하실 수 있다면 문은 정말 2배로 열려 있습니다. 언어 하나로. 그러니까 저는 제가 여기서 이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면 저의 가장 큰 숙제이기도 해요. 네, 아직도 저도 영어가 부족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지만 좀 늦은 나이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딘 그런 게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젊으신 분들이 어떤 미래의 비전을 위해서 해외에서 취업을 원하신다면 아무래도 저는 하고자 하는 일의 기술력과 그 다음에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일하는 거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시간에 일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예전에 한국에서 일할 때는 9시부터 8시 이게 기본적으로 일을 하는 시간이었고요. 근데 호주로 와서는 그거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적은 시간이 줄어들었는데, 이것 또한 제가 아이를 낳기 전과 아이를 낳고 난 후에 시스템이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왜냐면 호주는 아이가 어릴수록 부모님들이 픽업 드롭을 꼭 해줘야 되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제가 근무하는 시간은 10시부터 3시 또는 sometime 이제 10시부터 6시까지 일을 해서 플렉시블하게 이제 아이의 어떤 생활과 저의 이제 일하는 시간을 좀 조율하고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저의 이제 매출은 좀 공개하기는 조금 부끄럽긴 하지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것들 나갈 비용을 빼고 주에 한 2,000불대를 제가 순수익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호주를 온 지 10년이 넘었나? 네, 그 정도 돼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한 달 살기, 1년 살기를 이제 경험을 해보려고 저희 신랑하고 나왔다가 이게 어떻게 된 운명의 연결고리인지 제가 이렇게 10년을 호주에 살게 됐는데, 그러면서 저희 지인들한테 듣는 얘기들이 좀 많아요. 아무래도 한국 사회에 조금 힘든 취업률이라든가 아니면은 뭐랄까 그 강도 높은 이런 노동 같은 것들, 그리고 심한 경쟁력 같은 것들, 그리고 이제 서로들 이제는
뭐 처녀 총각 때 만났다가 이제는 아이를 가진 한 부모로서 심한 경쟁 상태의 이 아이를 놔둬야 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은데 저는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조금 좋은 케이스로 여기에 계속 머물면서 제가 이제 저희 사업까지 하게 됐는데 정말 많은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진짜 명확한 목표만 가지신다면 충분히 하실 수가 있어요. 저도 했으니까 여러분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좋은 경험을 하시고 같이 빌드업하는, 서로 조금 좋은 영향력을 주고받는 그런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요. 한 번은 또 나와서 이렇게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트라이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오늘 인터뷰 어떠셨어요? 너무 좋았는데 긴장이 많이 됐어요. 왜냐면 또 첫 인터뷰라 이게 좀 도움이 많이 되고 싶어서 좀 시작하긴 했는데 도움이 됐을지 너무 조금 걱정이 되는 마음도 있고, 조금 이 얘기를 듣고 또 희망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셨으면 하는 그런 설레는 마음도 있습니다. 분명히 희망이 전달됐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이렇게 일하는 분들에게 많은 질문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한국에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한테도 좋은 메시지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사장님, 지금 사장님 계신 곳은 어딘가요? 여기는 제가 근무하는 저희 샵이고요. 또 이제 제가 또 손님들을 맞이하는 또 저의 공간입니다. 자, 샵이 굉장히 예뻐요. 예. 어떻게 잠깐만. 안돼 하지마. 안돼, 같이 읽고 싶으면 안돼. 네, 사장님 어쨌든 오늘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그리고 번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같이 번창해요. 네, 화이팅! 화이팅!